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안정현입니다. 주말에 좀 황금 같은 토요일인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을 취소하시고 운동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그걸 취소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를 얻어가시려고 오신 걸 거예요. 맞나요? 네. 아니신가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내가 온 이유를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갈 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계획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힘들까요? 넘어갔네요.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저 처음 봤다. 제 강의 처음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분명히 됐는데 됐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제가 간호사처럼 보이나요?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원래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IMF를 겪었던 세대거든요. 예전에 IMF 전에는요 교사나 간호사는 그렇게 선호하는 직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할 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간호사했다고 1년을 저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나서 내가 실직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간호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IMF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세 딸 둘 아들 하나의 장녀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집안을 좀 일으키고 싶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간호사를 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우리 아이들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사주는 정도 외에는 부모님에게 10만 원 정도 용돈 드리는 것도 10번, 20번을 고민해야 겨우 드릴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살 때는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방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평보다는 30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내가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제가 월급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라남도 무안이 고향이었거든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서울 파라군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굉장히 멀리 보내셨죠. 왜? 딸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옛날에는 큰아이를 큰 도시에 보내서 잘 키우면 나머지 자식들도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잘 키운다는 게 반드시 꼭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 걸까요? 아마 20대, 30대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보니까 간호사 월급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딱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자유롭고 수입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모유 상담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이 일을 하는 거를 딱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수입이 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딱 통해서 한 1년치 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의 월급의 2~3배를 벌어가게 됩니다. 저는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와, 이 정도면 부모님 우리 집 살릴 수 있고 나 정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겠다. 근데 딱 3년 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고야, 딸기값 가격 보지 않고 사 먹는 정도의 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월급
받는 분들 계실까요? 월급 받아보신 분. 그쵸? 자, 월급 받아보니까 막 부자 될 것 같은 느낌 드셔요? 아니죠? 자, 보통 월급은 300을 잘 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롤모델은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일걸요? 그쵸? 근데 제가 500만 원 훨씬 넘게 벌으니까요.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영업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줄 알았더니 산모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나요?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중에 360일 일을 합니다. 아파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잠깐 쉬는 동안, 나 딱 일주일만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 들어오는 돈 딱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월세였어요. 그리고 그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이 고급 언어로 권리소득, 인세소득이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경제 서적을 보다 보니까 그게 그런 용어로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나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수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찾아봤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담실을 열었잖아요. 내가 오늘 예쁜 귀걸이를 하나 사고 싶어. 그럼 눈에 귀걸이만 보이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 차를 사고 싶어. 그럼 계속 차만 보이는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을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다행히 제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산화를 지금 여기 4년 6개월인데 한 5년 조금 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상담실을 하는 동안에는요. 상담실에만 박혀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유산화를 통해서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4, 5년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저희 상담실을 월세를 줬어요. 월세 줘버렸어요. 왜? 거기서 수입이 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그게 필요 없이도 내가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일일까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봤나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 영화는 저에게 현실 점검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거든요. 자, 저는 드라마의 선택 조건이 딱 하나예요. 잘생긴 사람이 나오냐. 제가 요즘 빠져있는 배우가 송강. 좀 빠져있어요. 자, 여기 유아인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IMF가 배경입니다.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은행에 돈은 얼마 되지 않아. 한 4천만 원밖에 계산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경제 발전하려고 돈을 막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이 뭐냐면요. 돈을 실제로 빌려준 건 아니지만 빌려줬다고 쳐. 너 돈 벌면 이만큼 갚아야 돼. 라는 거예요. 가짜 돈을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전국의 은행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부도를 당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기회가 있네? 돈이 되는 곳이 여기 있겠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여기 김혜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혜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해요. 그 흐름을. 그리고 허준호는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인데요. 착하고요. 그냥 그래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정보가 없어도 그냥 나눠 먹고 그냥 그런데요. 유아인이요. 이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분들을 한 몇백 명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기회가 있어. 돈이 되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러 오세요. 몇 월 며칠 몇 날 어느 장소에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전화를 쑥 돌려서 수백 명에게 돌렸어요. 근데 그날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도 채 오지 않았어요. 한 20, 30명 왔을까요? 그래서 허준호가 멋지게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돈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설명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요.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세상은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다 가버려요. 몇 명만 남겨두고요. 3명만 남겨두고 다 갑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이 딱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아인은요. 현재의 삶보다 180도 밖에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기회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3명도 그걸 저대로 이해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같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현실을,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니라고 멈추게 하려고 했던 김혜수는 어떨까요? 김혜수는 그냥 그런 삶, 크게 변화되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허준호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그냥 착하고 크게 정보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허준호는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열심히 사는데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더 팍팍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딱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자,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식까지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저는 저희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자각하지 않는 동안에 변해요. 하지만 눈을, 귀를 똑바로 뜨고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아인 같은 사람 되고 싶은 거죠? 그쵸? 이 세상은요.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대요. 아시죠? 자, 부익부, 빈익빈. 중간은 없어요. 자, 부로 가고 싶다. 자, 빈으로 가고 싶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든 돈이 되는 사업은요. 처음에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심장으로 두근두근. 모든 세포로 그냥 느끼면 그 느끼는 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 바로 이 세상에는요. 2가지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는 되는 일. 그냥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수, 박사님, 의사 선생님 다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사 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일도 있대요. 될 수밖에 없는 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마스크 다 착용하고 계시죠? 마스크는 하향 사업이에요. 그쵸? 마스크는 하향 사업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밖을 돌아다니는 누구나 다 써야 돼요. 그것도 매일 한 장씩 바꿔 쓰면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들이 광고를 해서 발전했을까요? 시대의 흐름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내가 그 기회를 알아보고 꿈과 비전과 열정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볼게요. 제가 3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냥 잘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요. 자, 이 좋은 물건의 도매 가격이 300원이래요. 그리고 우리 알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600원에 팔려요. 근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왜 300원으로 팔면 원래 원가는 얼마였을까? 원래 원가가 200원이래요. 그럼 또 궁금하지 않아요? 왜 200원으로 책정됐을까? 100원에 책정될 수도 있고 50원 책정될 수도 있는데 봤더니 인건비와 원자재가 50원이래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비수기가 있든 송수기가 있든 상관없이 이 회사는 향후 5년 동안 100만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고정 지출 비용이 15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200원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유아인 같은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아인 같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유아인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원가를 조금 더 줄여버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 회사에 주문서를 넣어요. 원가가 200원이잖아요. 200원 밑으로 팔면 안 돼요. 그런데 100원에 만들어주세요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되죠. 100원에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50만 개나. 이 회사는요 5년 동안 100만 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2년 3년 만에 팔아야 될 거를 한 1년에 다 팔 수 있게끔 100원에 50만 개를 만들어 달래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대요. 근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절하면 다른 회사에서 가져가겠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로 제조 원가가 200원이었잖아요. 근데 100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판매가를 200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지죠. 사람들은 당연히 사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첫 해 1년 동안 80만 개, 5년 동안 팔아야 될 걸 1년 다 팔아버렸다고. 그렇죠. 그리고 고정 지출 150원을 50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박이죠. 완전 똑똑하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A 회사 손해 봤을까요? 안 봤어요. A 회사 손해 안 봤죠. 왜? 고정 지출 비율이 낮아서 했기 때문에 A 회사 손해 안 보고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B 회사도 이익을 봤을까요? 이익을 봤죠. 자,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 끄덕이셔도 되고요.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 크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소비자는 이득을 봤을까요? 이득을 봤죠. 이득을 봤죠. 그쵸?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코스트코 아시죠? 저는 코스트코 회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간혹 코스트코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하나의 그 제품을 이렇게 많이 파니까 여러 명의 엄마들이 코스트코 가서 나눠 갖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자, 저는 코스트코 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저렇게 팔아서 돈이 남나? 자, 코스트코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 회사인가요?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코스트코는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이 남기는 회사가 아니래요.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요. 코스트코는 회원을 모집한 회원제 회사이기 때문에 회원 모집 비용으로만 돈을 법니다. 그렇죠. 연회비 3만원, 연회비 5만원 이렇게 벌잖아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저 코스트코 가입하세요, 코스트코 가입하세요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는 아까 그런 방법으로 비수기의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의 특정한 잘 나가는 제품, 소품종으로 다량 생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만들어줘. 그래서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비회사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 회사가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라인상에다가 코스트코 회원 가입을 열어버렸어요. 바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플랫폼. 전철 타려고 서 있는 거 플랫폼이죠. 자, 자리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곳이 인터넷이 열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 코스트코는 24시간 365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닫죠. 자, 플랫폼은 밤에 닫나요? 안 닫아요. 365일 24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무한대로 창출할 수 있다라는. 직원이 필요한가요?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큰 회사들은 넘어가고 있다. 자, 이거 세 번째 볼까요? 자,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 우리 집에는 카메라가 있었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럼 좀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분. 그렇죠?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시골이었거든요. 자, 예전에는 저런 카메라가 있는 집은 부잣집, 그래도 좀 사는 집. 그렇죠? 자, 예전에 카메라는 한 300만 원 정도 했대요. 300만 원 정도. 왜 300만 원 정도 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대충 알죠? 바로 제조 원가가 15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비용이 150만 원이었대요. 굉장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15년 전에 나와서 카메라 선전 엄청 많이 했죠. DSLR 막 이런 거. 그렇죠? 300만 원이 호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유아인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조금 줄여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요. 현재는요.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가격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제조 원가가 3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완전 많이 줄어버렸죠. 유통비는 어때요? 70만 원 줄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자, 예전에는요. 300만 원에 제조비의 유통비가 1대1이었죠. 근데 지금은 1대2가 넘어요. 제조 원가는 다운된 게 많이 다운됐는데 유통 원가는 많이 다운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고요. 유통에 손을 대야지만 돈을 버는 시대래요. 물론 팔아서 돈을 벌죠. 먹고 사는 정도의 돈. 여기 50만 원만 벌려고 여기 오신 분 계실까요? 그래도 기왕 버는 거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벌고 싶다 이런 마음 솔직히 속으로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있대요. 바로 유통에 손을 건드려야, 손을 대야지만 돈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유통에 손을 대야지? 그쵸?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유아인 같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든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바로 유통의 흐름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건을 총판통에 소매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유아인 같은 사람들은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운영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기만 거쳐서 가게 하면서 저렴하게 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 안에서 똑똑해집니다.
나 그냥 생산자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예스24 혹은 11번가 이런 데 보면 생산자 있잖아요. 생산자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우리 30명 모을 테니까 더 저렴하게 다운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 직거래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물건을 굳이 살 건데 왜 총판 도매 소매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내가 비싼 돈으로 받아요? 안 하고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받고 그냥 나 소개해준 사람한테 약간의 그냥 수수료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에게 이윤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업자들한테 돈 많이 낮게 주고? 그렇죠. 그걸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 30대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내 50대의 사람들만 비즈니스를 구축하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은 나이가 드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10대, 20대, 30대 모든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요. 얼굴을 별로 맞대면서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다 뭘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유통의 흐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한번 시킬게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자, 여행을 가거나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집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집을 잘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어디다가 나 우리 집 한 달, 두 달 빌려줄 건데 어디다 올려요?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깔고 거기다가 딱 공유를 하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쪽 여행을 가서 거기를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는 집이 있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조 단위의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하죠. 조 단위의 돈을. 그 다음에 우버. 우리나라에 막 우버 들어오지 말라 막 엄청 시위하고 있지만 들어왔잖아요. 시대의 흐름. 김일수가 막았어요?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자, 차가 있는 사람.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알바하고 싶어. 그래서 내 차 필요한 사람 빌려줄 거야. 그래서 필요한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도 얘도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나 카카오톡 안 쓴다. 없네요. 자, 저 처음에 2G폰 쓸 때요. 3G폰 쓸 때, 나는, 지겨워. 그런 거 귀찮아. 내 정보가 다 남들한테 공유되면 어떡해. 나 그거 무서운데?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막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누가 내 프로필 보면 뭔가 도용될까봐 걱정스럽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안 쓸 거야 했는데요. 남들 다 쓰고 안 쓰니까 왕따 되더라고요. 그래,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문자를 공짜로 풀어주지? 예전에 문자가 길어지면 돈 냈잖아요. 더 냈잖아요. MMS 막 기억에 냈잖아요. 근데 카톡은 무료인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썼죠? 근데 생각했어요. 공짜로 풀어주는데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더 빨리 생각한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사람의 생활의 습관을 바꿨어요. 누구나 카톡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습관을 바꿔버렸더니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몰리면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시장이 형성이 되면 돈이 몰리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규칙인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사람을 몰렸어요? 인터넷상에, 플랫폼에, 거기서 다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뭘 해요? 카카오뱅크하고 거기서 쇼핑하고 다 하잖아요. 그쵸? 돈도 보내요. n분의 1 나도 너무 편해요. 그쵸?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단 1원어치도 남들에게 허투루 주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3만원, 5만원 먹고 n분의 1 정확하게 해서 5,721원 나눠서 주지 않나요? 카카오톡 덕분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고 있죠. 이게 다 플랫폼인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다이렉트 룰이요. 그럼 볼게요. 나 유산아 안 먹고 있어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드시고 계시죠? 헬스팩 하나라도, 화이버지 하나라도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아까 영양 강의 들었더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셨던 분들이 막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혹은 여러분 상담 갔을 때 이만큼 영양제 바리바리 들고 가가지고 막 펼쳐놓고 자 이건 헬스팩이고요 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 받고 파시던가요? 아닐걸요? 우아하게 핸드폰 딱 켜서 링크 딱 걸어주고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문하는 방법이 알려주지 않던가요?
그렇죠. 만나지 못하는 코로나 시기에는 어땠어요? 그냥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고 가입해서 드세요. 아니면 인증 보낼 테니까 제가 가입해 드릴게요. 그렇게 비즈니스 하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니까요. 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바로 핸드폰 하나만으로 컴퓨터 하나만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산화는요, 내가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될 거야만 해도 온라인상의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마이 웹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전 세계 유산화가 들어가 있는 24개국에 어떤 민족 사람들이든 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플랫폼만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제 친구한테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의 플랫폼을 지나가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친구 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가 내 플랫폼을 지나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플랫폼을 지나가게 되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요. 아, 돈을 벌 거야. 시대의 흐름상에서 돈이 되는 게 있대. 근데 무엇을 해야 돼? 유통을 해야 돼. 라는 건 알았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유통.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유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해외에서 어떤 판권 하나 가져오려도 몇 억이래요. 그쵸? 근데 유산화는 제품 헬스팩 2개만 먹으면 24개 판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크게 안 해봤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큰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은요, 이런 비즈니스가 말이 돼? 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볼게요. 자, 유통을 할 건데 무엇을 유통할 것인가? 냉장고를 유통할 것인가? 정수기를 유통할 것인가? 고민되시잖아요. 자, 볼게요. 유통을 할 건데요, 시대의 흐름 안에 있는 걸 유통해야 된대요. 자, 지금은 정보화 사회고 디지털 사회인데, 자, 농촌으로 가셔가지고 밭대기 몇 개 해가지고 농사 지으실 거예요? 아닐 거죠. 다른 거 찾으실 거잖아요. 그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나는 2차 산업 가서 할 거야. 공장 가서 돈 벌 거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시대의 흐름상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바로 1900년대 초에는요, 자동차 산업에서 부가 탄생했대요. 자동차 산업. 그 전에도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걸 가장 고급화시킨 게 포드 자동차래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까지 가게 되니까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음식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하루마트도 발전하게 되고, 여행과 관련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모든 산업들, 관련된 산업들이 다 발전하게 되는 거야. 주유소 산업도 발전하게 되죠. 기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1980년도,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좀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나도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는데 제가 딱 그때 태어났네요. 자, 빌 게이츠 컴퓨터 산업에서 부가 탄생하게 됐대요. 백만장자가 거기서 늘어났대요. 근데 어머니 모르셨잖아요. 그때 컴퓨터에서 돈이 탄생하는지 몰라가지고 지나가서 부자가 될 길을 놓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2015년,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 책에서 본 거예요. 2015년에 돈이 되어지는 백만장자가 나오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무엇일까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 다음 새로운 천만장자는 어디서 나올까? 라는 책에서 2015년에 웰니스 산업에서 부가 탄생할 것이다. 웰니스 좀 들어봤죠? 웰빙은 들어보셨나요? 15년 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엄청 유행했죠. 그래서 갑자기 현미 먹어야 되고,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 웰빙과 관련된 언어인데요. 복지, 안녕, 번영. 자, 볼게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논 열심히, 막 밭 열심히 갈고, 공장에서 열심히 막 묻은 때 묻은 옷 입고, 막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서, 난 오늘 또 공장에서 미싱을 갈았다, 막 이러면 사진 올린 거 막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자, 거기에는 어떤 게 나와요? 좀 짜증나잖아요. 쟤는 맨날 자랑해. 지 몸이 예뻐졌다고, 얼굴 예뻐졌다고, 그리고 자기는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했고, 그렇죠? 막 몸매 만들었다고, 막 그런,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뭐 자동차, 멋진 자동차 샀다고 막 자랑하고, 자랑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보다 나아진 삶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웰니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부가 탄생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설문조사 했어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 받고 동네 60대 이상 아주머님들에게 설문조사 했어요. 무엇을 가장 원하세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세요? 자, 무릎 관절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뼈가 튼튼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몸매가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뱃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무릎 관절 아파도요. 그것보단 뱃살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 60대 언니를 보고 제가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자, 사람들의 니즈는요. 다 똑같아요. 다 웰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웰니스. 근데 그 웰니스 중에서도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웰니스 사업 중에서도 건강 산업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부자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래요. 자, 돈은 저기에 몰려 있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왼쪽 다리 긁고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몰린대요. 여기에 돈이. 자, 1900년대랑 1980년 이미 지나가서 에이, 아쉽지만 됐어. 근데 2015년은요. 미국발이에요. 그럼 한국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책으로 보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사실 두근두근 했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데 두근두근 한 사람은 조금 빠른 사람이고요. 두근두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잠잘 때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재 개그하면 나중에 웃긴 거. 자, 바로 비타민을 우린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그러면은 비타민을 유통하는데 1위부터 막 1000위까지 있어. 500이 되는 거 유통하실 거예요? 10위 하는 거 유통하실 거예요? 아니죠. 2위 하는 거 유통하고 싶으세요? 아니, 기왕 있는 거 1위 유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회사 사람들은요.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우리 회사가 최고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쵸? 안 그런가요? 만나보신 분은 다 자기 회사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물건 파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애기 되게 똑똑해요. 천재예요.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받았을 50점 맞아. 믿으실만 하세요? 빵점 맞아. 저희 딸이 일하는 맨날 빵점 맞아왔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100점 좀 맞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엄마도 얘기 안 하는 걸 할머니가 얘기한다며. 자,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멘사에 합격한 아이야. 똑똑한 아이인가요? 똑똑한 아이죠. 그쵸? 이거 확인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아이는 똑똑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 아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성적표가 있다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옆집 언니가 건강 비타민에 대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뉴트리션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책, 20년 동안 계속 발행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책, 어느 대학교, 우리나라 어느 대학교에서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책, 전문가들이 영양제를 골라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책에서 1위부터 1600위까지 있는데 1위를 하는 영양제라고 하면, 그것도 2위하고도 저기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영양제라고 하면 유통할 만 하지 않으세요? 자, 2위도 유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위가 옆에 있는데 2위를 유통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얘는 1위는 이거 좋아 먹어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2위는요 먹어 되게 맛있어 좋아를 100번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왜? 세뇌당해서. 그쵸?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물건 잘 파는 거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기왕이면 내 사람들 좋은 거 전달하고 싶잖아요. 자, 바로 이 서플리먼트라는 책이었어요. 전 처음에 전달 받았을 때 저 영양에 대해서 좀 공부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탁 잘랐어요. 그거 아시죠? 어줍지 않게 하니까 그건 이런 거잖아요.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봤을 때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먹어야 되겠군. 자, 거기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1위로 있는 그 회사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플랫폼으로 통한다고 했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주로 풀릴까? 어디에 돈이 주로 몰릴까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직대판매 공제점을 봤더니 이렇대요. 영양제 51%, 화장품 22%, 여기에 돈이 80% 이상 거의 90%에 가깝게 돈이 몰리고
생활용품 17%에 생활용품 17%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비즈니스 하자고 플랫폼 비즈니스 하자고 하는데 100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 생활용품을. 그래봤자 17%인데 거기가 계실 거예요? 돈이 되는 데는 1위하고 2위인데 그쵸?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아시고 나면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딱 단호하고 명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유통을 할 거예요. 무엇이 들어갔나요? 뭘 유통한다고요? 비타민을 유통할 건데 1이라는 비타민을 유통할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창출되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수입은요 4가지 분면화가 있대요. 모든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ESPI가 있대요. 그런데 바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가들은 노동과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꾼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일을 그만두면 일을 잠깐 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100세까지, 90세까지 일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90세까지 죽을똥 살똥 먹고 사는 일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와 I는요. 내가 시스템만 잘 구축해 두면 나에게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만원, 20만원, 50만원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결국에 n분의 1 해가지고 받으시는 거지만 자, 그런 거래요. 우리 지금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바로 물통 수입에서 파이프라인 수입으로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물통 수입은요. 잘 보세요. 처음에 돈이 돼요. 직장 들어가는데 3개월 뒤부터 돈 줄 게 하나 있어요? 아니요. 바로 일하고 다음부터 돈을 줘요. 근데 딱 그 일을 그만두거나 쉬거나 하면은 돈은 끊깁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 일. 저는 이 일을 제 상담실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4년 만에 다른 일로 이 일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아주 적은 돈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이런 상향 곡선, 우상향 곡선, 이게 수학에서는 탄젠트 곡선이더라고요. 됐어요.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우상향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 이 유산화를 통해서 수입을 딱 받았을 때 한 3만 얼마를 받았겠죠? 저희 남편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3만 원 벌어가지고 뭐. 근데요, 여러분 월급 받는 분들 오늘 가가지고요, 거기다 물 주고 걸음 주고 도나 잘하라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죠. 1년에, 2년에, 5년에서 회사에서 연봉 인상해도 5만원, 10만원 꼴랑 그거 올려주죠. 식사 한 번 하면 끝나는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물 주고 걸음 주고 관리 잘하고 케어했더니요, 3만원이 30만원 되고 300만원 되고 더 크게 자라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볼만 하신가요? 자, 유산화는요, 솔트레이크 시티의 유타주 청정지역이죠. 많은 뉴트리션 회사가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고요. 이분이 창립자예요. 제가 선택한 회사예요. 저는 이 모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질병과 고통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하길 바라는 길 소망한대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좀 받아들여지냐면요.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혹은 제품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슈퍼맨이야? 자기가 무슨 모든 사람을 막 이래? 근데 나중에는 내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들게 되죠. 열심히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자, 24개국에 진출돼 있어요. 올해로 30주년이에요. 30주년인데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시장을요,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저는요, 24개국 어느 나라의 사람들과 내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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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통해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조건 중에 하나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지거든요.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미국 사이트 못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되는 많은 사람들, 20대, 30대의 사람들의 니즈는요, 자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요. 그쵸? 어머님들한테 다른 지역에 가 살자고 그러면 죽어도 싫다고 하실걸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단풍이 막 떨어지고 공기가 좋은 그곳에 2년은 살아보고 싶다.
캥거루가 뛰어노는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다시 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가능하죠. 왜? 이 나라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다른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 100% 트랜스퍼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혜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한 메리트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주식. 자, IMF 때도요,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 주식을 많이 했어요. 기억나세요? 주식으로 어려워진 사람도 아마 많으실 거, 어머님 기억하시죠? 사람들은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주식만 봤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아졌다가 언제 또 그랬어요? 비슷한 현상을 코로나 때 또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모르던 사람도 주식을 하게 돼. 왜? 주식은요, 미래를, 이 회사의 미래를 보여지는 지표래요.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해요. 모든 주식이 성장할까요? 모든 회사가 성장할까요? 아니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러려면 그 주식에는 R&D팀이 확실한 회사만 성장한다고 돼 있어요. R&D팀이 뭘까요? 연구개발부서. 자, 볼게요. 이 물건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우리 동네에 있고요. 하나는 저기 부산에 있대요. 그냥 자동차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부산에 있어. 나는 기필코 부산 가서 사야 돼요. 기필코 부산 안 가도 조금 그 다음 단계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사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멀리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주식은요, 바로 이 연구개발부서가 확실한 회사인데, 유산나는 85명 이상의 연구진이 항상 상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60배 이상 성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워렌 버핏이죠. 장기 투자의 규제입니다. 장기 투자의 규제인데 앞으로 100년 살면 막 롱런한 회사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5개 회사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속이에요. 어머님들도 오셨어요. 아유, 내가 돈 벌어서 앞으로 뭐 하게. 열심히 하셔요. 내가 못 누려도 내 자식들한테 상속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한테 큰 돈 상속 못 시켜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500만 원 권리소득 상속시켜줄 수 있잖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자, 그러면 100년 이상 롱런한 회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에서 실내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길 바랬어요. 수천 개의 불법 회사 중에서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50여 개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527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선택하실 때요. 예전에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저 그런 회사 선택하지 않으시고 싶으신 거죠. 예전에도 성장했고요. 지금도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성장할 회사. 코로나 시국에 많은 회사들이 휘청휘청 할 때요. 유산화는 코로나가 뭐야? 할 정도로 20% 이상 성장했어요. 멋지죠? 그런 회사 없거든요. 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회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가 먹고 써봤더니 좋더라 하고 소비자 만족 지수로 1위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죠. 컨슈머랩에서 1위를 했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사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영양제는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 유타주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사들이 서로 상을 주고 그래요. 어느 회사가 가장 제품이 좋을까? 이렇게. 근데 거기서 17년 연속 1위를 받은 회사인 거예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외국 영양제 안 먹어. 그쵸? 근데 슈퍼브리 우리나라 것만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고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괜찮아요. 상을 받으려고 제품을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좋게 만들어서 모든 상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전에 CPS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약전에 약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중증 환자들에게도 처방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권하셔도 되는 거예요. 산호미부 병원 있죠. 난치병이나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유산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의 끝났는데요. 자, 백악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하는데요. 전 세계 패권국가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래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지연시킨대요. 나 지금보다 20년 젊어지게 살고 싶죠? 그거의 한 바탕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랑 했어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와 함께 연구를 했고, 유산화는 시제품이 다 나와있죠. 제품이 다 나와있죠. 수백 개의 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류 생명에 공헌하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인류 생명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공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개 회사의 CEO가 공헌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먹지 않아요. 다음날 오늘의 기량보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국 선수들은 수천 명이 먹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수천 명의 선수들이,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아인은 아무도 모를 때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바꿨죠. 그쵸? 허준호는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더 팍팍하게 살았죠. 자, 허준호가 그 정보를 알면요, 세상은 바뀌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준공무원, 인천 지하철 다니면 준공무원이거든요. 따뜻하게 얼굴 받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넷플릭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넷플릭스하고 예전에 함께 했던 데가 블록버스터라는 곳이에요. 이 스토리 아세요? 1분만 주세요. 자, 옛날에는요,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훨씬 컸어요. 훨씬 컸는데, 이때는 비디오를 대여하는 거, 우편으로 대여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데였어요. 그런데 그때 넷플릭스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넷플릭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유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블록버스트는 비웃으면서 그냥 원래의 고집대로 그냥 하다가 지금 망해서 없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1년에 거의 제가 알기로 2조인가? 2.5조인가? 하는 수입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샴푸도 안 썼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돼.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이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그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면요,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우선 yes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